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봤는데, 자, 오늘 주제는 5월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5월달 시장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좀 분위기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현대차 한 10,000대 정도 그렇죠. 빠졌고, 벤츠만 해도 740대 이상 빠지고, 아우디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는 좀 상당히 아예 차를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이슈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놓고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판매량으로 놓고 본다면 실적이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격차가 거의 네. 없어요. 예전에는 뭐 현대차는 이 정도 팔렸으면 기아차는 한 어느 정도 분량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동등하게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네. 올라왔습니다. 뭐 좀 숫자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00대 정도 차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아차가 현대를 잡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고, 물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량까지 더하게 되면 이 현대차 이 볼륨 자체가 커지지만 어쨌든 브랜드가 독립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네시스가 현대차와 반대로 또 성장세가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네네. 뭐 현대차도 뭐 은근히 좀 즐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고가 상품 팔아서 마진율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소나타 여러 대 파는 것보다 제네시스 똘똘하게 몇 대 네. 팔아주는 게 더 좋긴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입차 시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수입차 시장은 벤츠가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반면 네. BMW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도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보 그리고 소비자 인도를 그래도 확실하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우디하고 조금 상반되는 분위기예요. 아우디는 내부적으로 인증 문제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이야기는 안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차량 인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소비자는 잘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 BMW는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네. 성장세가 좀 무섭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S클래스 판매량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죠. 네, S클래스는 뭐 현재도 뭐 한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 당분간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릴 것 뭐 같은데, 그 세그먼트에서 S클래스에 대적할 만한 차는 없기 때문에 뭐 네. 차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네. 이미지가 원체 이제 탄탄하게 구축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뭐 당분간 아마도 한 1년, 2년 정도는 계속 갈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판매량 자체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재 BMW가 미니의 판매량까지 고려를 하고 이제 뭐 어떤 롤스로이스 이런 부분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 부분을 생각하면 거의 현재는 벤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렇죠. 수준이기 뭐 때문에 미니를 합산하더라도 벤츠 판매량이 좀 높긴 한데 일단은 흰차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룹 차원으로 본다면 제일 고급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네, 럭셔리 브랜드죠. 하지만 이제 그룹 내에서 판매량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숫자 자체는 미미해 보이지만 롤스로이스가 무려 23대나 팔렸거든요. 네. 한 대 팔았을 때 대당 마진율 따지면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익적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뭐 BMW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전체적으로 어떤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BMW 그리고 네. 또 하나 브랜드는 이제 볼보, 네. 이 정도 브랜드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보는 뭐 꾸준하게 이렇게 차를 들여와서 들어오는 뭐 족족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량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게 글로벌에서의 이제 시장의 인기,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일단 코리아의 정책이 차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AS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거기다 맞춰서 차를 팔아야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는데 뭐 그런 정책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입장에서 기다린다면 매우 짜증이 나서 네. 다른 브랜드를 넘볼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모델별로 판매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상위권은 당연히 국산차가 상당 그렇죠. 부분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5월달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각 세그먼트별로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가 상당 독식을 했습니다. 다 1등을 하고 네. 있죠. 중대형 세단 부분은 현대 그랜저, 그랜저, 중형 세단은 기아 K5, K5, 다시 준중형 세단은 현대 아반떼. 아반떼, 네. 소형 SUV는 기아 셀토스. 셀토스, 네. 대형 SUV는 현대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그쵸. 네. 중형 SUV는 또 기아 소렌토, 소렌토. 그리고 그리고 카니발. 카니발. 네. 네. RV 부분은 카니발이 독식을 사실상 전 세그먼트를 다 가져갔네요. 네, 가져갔습니다. 네. 뭐 국내 눈높이에 맞춰서 차를 잘 만들고 있고 뭐 그런 덕분에
인기를 뭐 당분간 꾸준하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근데 K8이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가 계속적으로 판매량을 내고 있다는 것도 재밌죠? 아무래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그런 어떤 나름대로에 있는 네. 헤리티지가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준대형 세단이 이제는 시장에서 고급차라는 것으로 불리기에는 조금 이제 네.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이 차를 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그랜저 네. 거기다가 내년 되면 이제 또 모델 체인지도 있고 네. 네, 아마도 그래도 그랜저가 당분간 이 계속적으로 판매량을 낼 것 같고 K8도 뭐 어떤 차체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나오면서 좋긴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네. 그래도 K7 대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좋아졌어요. 봐서 네, 만약에 2세대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뭐 그랜저와 또 한 번 또 겨뤄보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되면 네. 해봅니다. 자, 다음 차로 가볼까요? 네, 현대 아이닉 5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죠. 네, 본격적으로 전기차 이제 출고가 진행이 되면서 판매량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차로는 이례적으로 거의 2,000대 가까운 네. 판매량을 보이면서 생각보다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 소비자들의 관심도 전기차에 많이 이제 가고 있다는 자, 뜻이겠죠.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기아에서도 이제 EV6를 내놓을 텐데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믿음은 갑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으면 비싸서 안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네. 향후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국토교통부도 전기차 등록을 하고 최대 3개월간 그 보조금 지급은 유예는 해준다고 할 정도로 이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고 있는데 네. 현대차가 지금 아이닉 5가 전기차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어서 보조금을 모조리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네, EV6도 빨리 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차는 뭐가 있을까요? 국산차에서 아이닉 5가 눈에 띄었다면 수입차에서는 포르쉐 타이칸이 또 네. 눈에 띕니다. 같은 전기차인데 무려 160대 이상을 팔았죠. 네. 네, 차는 좋아요. 네, 차는 상당히 좋고 또 그 전기차에서 느낄 수 없는 핸들링 성능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분히 포르쉐답다. 네. 그 밖에도 고급차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 네. 자, 이 벤틀리 대단한 성적을 냈죠? 네, 플라잉 스퍼가 무려 39대나 팔렸습니다. 네. 이제는 벤츠 S클래스 이상을 넘어서 어떤 그 이상의 부류를 갖고 싶은 소비자들이 이제 벤틀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르스의 인기도 여전하고 네. 자, 컨티넨탈 GT도 12대가량 팔렸으니까 네. 벤틀리 입장에서는 뭐 거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자동차에 있어서 소비자의 양극화가 좀 더 뚜렷해진다는 점은 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조금 특별한 차로 보자면 이제 BMW가 고성능 모델 M3, M4를 내놨는데 이번 이 판매량을 보면 성적 자체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 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초기 같은 경우는 딜러에서도 이제 시승차 등록한 것들이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본다면 초반 인기가 조금은 미적지근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1억 원 안팎의 시장이 조금 애매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뭐 앞으로 관심을 받긴 받을 거예요. 네. 원체 이 영역에서 독보적인 탄탄할 차들이니까. 거예요. 네. 하지만 초기 성적 자체는 조금은 좀 미적지근한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픽업 시장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픽업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 캠핑 아니면 뭐 레저 이런 수요들이 픽업 트럭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포드가 최근에 레인저를 내놨죠. 그렇죠. 네, 신차 효과 때문인지 픽업 트럭 수입 픽업 트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네, 팔리고 120대 있습니다. 이상을 팔았고, 네, 자, 그리고 네, 콜로라도가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콜로라도가 이제 60여 대 이상, 그리고 집 글래디에이터 나온 지는 약간 되긴 했어요. 물론 콜로라도가 더 먼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글래디에이터가 약간 비싼 가격 치고 50대 이상을 팔았다면 네, 나름대로는 선전한 것 선전은 같습니다. 하고 있죠. 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입 이 브랜드들의 네. 픽업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월달 이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사실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네. 이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래도 저희도 자동차 업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만큼 조금 더
활성화된 그런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자, 나같이 좋은 그런 분위기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달에도 할 거죠? 6월 달에도 잘 준비를 해서 네. 네,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